남편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그 순간 아내는 무엇을 했을까요? 응급실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녀. 남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는 동안 갑자기 사라진 아내. 그리고 제주도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 당신은 내가 죽어가는데 여행을 갔어. 12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 교차로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치여 크게 부서졌죠.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진우였습니다. 43세 성실한 가장이었죠. 평소 안전운전으로 유명했던 진우가 이런 사고를 당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급히 연락이 갔습니다. 진우의 아내 한미선에게 말이죠. 미선은 근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9살의 그녀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한 미선의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의연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당분간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미선은 무표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미선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순간에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죠. 성우 오빠, 큰일 났어. 병원에 와야 할 것 같아. 받는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김성호 선생이었습니다. 35살의 그는 미선보다 4살 어렸지만 둘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우 형이? 미선이 답했습니다. 교통사고. 의식불명이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의식불명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미선의 문자에는 절망이나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뭔가 계획을 세우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은 진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수술은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했거든요. 미선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성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을 보자마자 달려와서는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괜찮아? 많이 놀랐지?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갑작스러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가족들은 성우를 진우의 친한 동료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는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어요. 수술이 계속되는 동안 미선과 성우는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말이죠. 성우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미선이 답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봐야지.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 간병인 한 명이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선이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간병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통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마련인데 미선은 너무 담담했거든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진우의 생명은 구했지만 의식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미선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긴급 연수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틀 정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진우의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런 때에 연수를 가야 해? 진우가 이런 상태인데?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기 싫지만 필수 연수라서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진우의 어머니가 병원에 남아 아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미선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죠. 하지만 미선이 간 곳은 연수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이었어요. 그곳에서 성우와 만났죠.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가도? 미선이 답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진우는 당분간 깨어나지 못할 거야. 의사도 그랬잖아. 둘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제주도에 도착한 미선과 성호는 서귀포의 한 리조트에 체크인했습니다. 커플 여행객으로 가장한 채로요. 리조트 직원들은 신혼부부인 줄 알았을 겁니다. 미선은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주도의 아름한 바다와 함께 찍은 셀카였어요. 하지만 위치는 숨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캡션에는 이렇게 썼죠. 힐링 여행 중. 마음이 편해져요.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데 힐링 여행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수영장에서 미선과 성호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수영장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진우 형이 깨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미선이 답했습니다. 괜찮아. 의사가 어려울 거라고 했잖아. 설사 깨어나더라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대. 이런 대화를 나누는 미선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죄책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둘째 날 미선과 성호는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죠. 커플링을 끼고 말이에요. 마치 정말 연인인 것처럼요. 미선이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 줄. 성호가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미선아, 우리 앞으로 계속 이럴 수 있을까?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2시, 바로 그 시각에 진우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두 번째 응급수술이었어요. 상황이 악화된 거죠. 하지만 미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았거든요. 대신 성우와 함께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미선과 성우는 키스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죠. 다른 투숙객들은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한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미선과 성호는 기꺼이 포즈를 취했죠. 마치 진짜 연인인 것처럼요. 미선이 성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지? 성호가 답했습니다. 그럼. 이런 기분 처음이야. 둘은 그날 밤 호텔 레스토랑에서 촛불 디너를 즐겼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진우 형한테 털어놓을 거야? 미선이 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미선의 핸드폰에는 병원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미선과 성호는 호텔 조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죠.
미선이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 이런 여행 또 하고 싶어. 성우가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자주 이런 여행하자. 둘은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미선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가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연수는 어땠어?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연수가 너무 빡빡해서 연락할 틈이 없었어요. 진우는 어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재수술을 했어. 그런데 너는 연락도 안 되고. 미선은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연락을 못 받았나 봐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얼굴과 팔이 갑자기 까맣게 탔거든요. 연수장이 실내였다면 이렇게 탈 이유가 없었죠.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피부가 많이 타셨네요. 연수장이 야외였나 봐요. 미선이 얼굴을 급하게 답했습니다. 아, 네. 야외 활동이 많았어요. 그리고 미선은 제주도에서 산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제주도 특산품인 한라봉과 초콜릿이었어요. 이걸 연수장소 근처에서 샀어요. 진우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하지만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 연수가 제주도에서 열릴 리는 없었거든요. 그때 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의 아내 이영희에서 온 전화였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미선 선생님, 혹시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수 갔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미선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저도 연수 다녀왔는데 성우 선생님은 못 봤어요. 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까 이번 주에 연수 일정이 없다고 하던데요. 미선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였거든요. 아, 그게 갑작스럽게 잡힌 연수였어요. 아마 아직 공지가 안 된 모양이에요. 영희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미선은 진우의 병실에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 미선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걱정이나 안타까움보다는 오히려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선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깨어날까?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간병인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선이 깜짝 놀라며 답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간병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미선의 말투가 남편이 빨리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미선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정리하던 중 실수를 했어요. 제주도 호텔 키카드가 바닥에 떨어진 거죠.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급하게 키카드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미선의 휴대폰 배경화면이 제주도 바다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성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진우의 어머니가 그걸 봤습니다. 미선아, 배경화면이 예쁘네. 어디 바다야? 미선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그냥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바다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마치 직접 찍은 것 같았어요. 그때 성우가 병원에 문병을 왔습니다. 진우의 동료라는 명목으로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형, 빨리 일어나세요.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성우의 얼굴에도 진짜 걱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선과 눈을 마주치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간병인이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미선과 성우가 똑같은 커플 팔찌를 차고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산 그 팔찌를요. 간병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미선과 성우는 병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들킬 뻔하지 않았어? 미선이 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진우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진우가 눈을 떴거든요. 진우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렸구나. 진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실, 의료진,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학교에 갔어. 금방 올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미선이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거든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진우 형이 깨어났다면서. 어떻게 할 거야? 미선이 답했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 해야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 진우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미선은 급하게 병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진우를 보는 미선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진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나 얼마나 누워 있었어? 미선이 답했습니다. 2주 정도. 정말 걱정했어. 그런데 진우는 아내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고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미선아, 얼굴이 탔네. 어디 다녀왔어? 미선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학교에서 야외 활동이 있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우는 아내의 가방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보였어요. 제주도 기념품점 영수증, 그리고 커플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의아했습니다. 미선이 언제 제주도에 갔을까? 그리고 커플 팔찌는 또 뭐지? 더 자세히 보니 영수증 날짜가 자신이 의식불명이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미선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보고 있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재빨리 눈을 감았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자고 있어? 좀 쉬어. 진우는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다음 날 진우는 더 충격적인 걸 보게 됐습니다. 미선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본 거예요. 배경화면이 제주도 바다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에 미선과 모르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성우였어요.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이 언제 성우와 제주도에 갔던 걸까? 그것도 자신이 의식불명이었던 그 시간에?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휴대폰 배경화면이 제주도네. 언제 찍은 사진이야? 미선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그냥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이야. 예뻐서 배경화면으로 했어. 하지만 진우는 확실히 봤습니다. 사진 속 미선과 성우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설마 미선이 자신이 의식불명인 사이에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갔을까? 다음 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선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을 두고 간 거예요. 진우는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어요. 미선과 성우가 제주도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녔다니.
더 자세히 보니 사진 날짜가 모두 자신의 수술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재수술을 받던 바로 그 시간에 찍힌 사진도 있었어요. 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미선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진우가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한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진우는 먼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김민수라는 베테랑 탐정이었죠. 진우는 김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수집해 봅시다. 의심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진우가 답했습니다. 이미 휴대폰에서 사진들을 봤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김민수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항공사에 문의해서 미선과 성호의 탑승 기록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진우가 의식불명이었던 그 시기에 둘이 함께 제주도에 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좌석 배치였어요. 둘이 커플석으로 예약했던 거죠. 완전히 연인 행세를 한 겁니다. 김민수가 보고했습니다. 호텔 예약도 확인했습니다. 더럽게 더듬 스위트룸을 하나 예약했더군요. 진우는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이 생사를 오가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김민수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호텔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현지에서 찍힌 사진들까지 모든 걸 확보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시간대였습니다. 진우가 재수술을 받던 바로 그 시간에 미선과 성우가 호텔 수영장에서 키스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진우가 답했습니다. 먼저 성우의 아내부터 만나봐야겠어요. 피해자끼리 연대해야죠. 진우는 성우의 아내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영희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둘이 만난 자리에서 진우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진우가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한 지 8년,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남편이 이런 배신을 했다니.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대응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혼내줘야겠어요. 둘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학교와 교육청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교사가 허위 연수 신청을 하고 불륜을 저질렀으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우는 또 다른 준비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진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미선과 성호에게 진실을 폭로할 때가 왔어요. 그 과정에서 진우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선이 자신의 보험금까지 알아봤다는 거였어요. 혹시 자신이 죽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부인께서 몇 번 전화하셔서 사망보험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선이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바랐던 거구나 싶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선은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이미 자신이 죽은 것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우와 당당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진우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복수를 준비했어요.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출근한 미선과 성우. 하지만 이날은 그들에게 지옥 같은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교육청에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교사가 허위 연수 신청을 하고 불륜 여행을 다는 신고였죠. 신고자는 바로 진우와 영희였습니다. 둘은 모든 증거와 함께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교육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증거도 너무 확실하고요. 같은 시간 미선과 성우가 다니는 학교에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부모 대표를 통해서 말이에요. 학부모 대표가 교장에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인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장은 제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자신의 학교 교사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오전 10시, 미선은 교무실에서 평범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교장이 말했습니다. 미선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미선은 별 생각 없이 교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과 학부모 대표도 앉아 있었어요. 교장이 물었습니다. 미선 선생님, 지난주에 연수 다녀오셨죠? 미선이 답했습니다. 네, 교육청 연수 다녀왔습니다. 그때 학부모 대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서류에는 미선과 성우의 제주도 여행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항공편 예약 내역, 호텔 영수증,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교장이 말했습니다. 설명해보세요. 이게 대체 뭡니까? 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같은 시간 성우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체육교무실에서 호출을 받고 교장실로 갔는데 그곳에서 모든 증거를 마주하게 된 거죠. 성우가 어떻게든 변명해 보려고 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정말 연수를 갔는데. 하지만 교감이 말했습니다.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 그런 연수는 없었다고 하던데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 동료 교사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미선 선생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다른 교사가 답했습니다. 성우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미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 학부모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다른 학부모가 답했습니다. 교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아이들에게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후 3시 지역 언론사에도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직접 제보한 거였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스캔들은 처음 보네요. 남편이 의식불명인 동안 불륜 여행이라니. 기사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남편 의식불명 중 불륜 여행 간 교사 부부의 막장 행각. 저녁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어요. 미선과 성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교육청에서도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날 밤 미선은 집에 돌아와서 진우와 마주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앉아서 미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모든 게 다 들통났는데.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없었거든요.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진우는 미선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법정에는 양쪽 변호사와 함께 진우와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은 초라했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진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일 때 제3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항공편 예약 내역부터 호텔 영수증, CCTV 영상,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특히 충격적인 건 시간대 대조표였습니다. 진우가 재수술을 받던 바로 그 시간에 미선과 성우가 호텔 수영장에서 키스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 동안 이런 일이. 미선의 변호사가 어떻게든 변명해 보려고 했어요. 판사님, 피고도 당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증인으로 성우도 법정에 섰습니다. 성우는 모든 책임을 미선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선 선생님이 먼저 연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하지만 진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호텔은 누가 예약했습니까?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예약했는데요.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때 진우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12년 동안 미선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제 보험금까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죽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이때 보험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미선이 보험금에 대해 몇 번 문의했다는 걸 증언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남편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났거든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미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법 행위가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이혼을 인용하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진우는 미선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미선아, 제주도에서 행복했지? 그 대가치고는 너무 비싸지 않나?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판결 이후 미선과 성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두 사람 모두 파면 처분을 받았어요. 20년 가까이 쌓아온 교사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미선은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혼 판결에 따라 집은 진우가 갖게 됐거든요.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교사직을 잃은 미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성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영희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두 아이의 양육권도 모두 영희가 가져갔어요. 성우는 아이들을 볼 면접 교섭권마저 제한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지역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완전히 알려졌거든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미선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매일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면접관들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미선의 과거를 다 알 수 있었거든요.
한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회사라서요. 미선은 절망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일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거였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때를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진우를 왜 배신했을까 하면서 말이죠.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육 관련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던 손으로 이제는 벽돌을 나르고 있었죠. 더 비참한 건 둘의 관계였어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달콤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악몽이 됐습니다. 성우가 미선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여행 가자고 했잖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미선이 답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당신도 원해서 간 거잖아. 나만 탓하지 마. 한때 사랑한다고 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결국 연락마저 완전히 끊게 됐어요. 사랑은 증오로 변했고 달콤했던 추억은 독이 됐습니다. 반면 진우는 천천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진우를 동정하고 지지해줬어요. 모든 사람이 진우의 편이었거든요. 진우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형 같은 좋은 사람이 행복해야죠. 진우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진우는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선과 성우가 갔던 바로 그 호텔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그 사고가 없었다면 미선의 진짜 모습을 절대 몰랐을 거예요. 진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운 여행이네. 아무도 속이지 않아도 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는 따뜻한 여성을 만났어요.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진우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과거 일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이렇게 밝으실 수 있다니. 진우가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일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진실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달았고요. 둘은 천천히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면서 말이죠. 진우는 이번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미선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성우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용기도 없었어요. 제주도 여행의 대가가 너무 컸거든요. 어느 날 미선은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용서해 줄 수 없을까? 하지만 진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정리했거든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미선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싶었습니다. 성우도 가끔 후회했습니다. 그때 미선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만날 수 없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수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고 회사에서도 승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진우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죽을 뻔했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진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사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만약 몰랐다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도 없었고요. 미선과 성우는 각자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과거는 따라다녔어요. 인터넷에 남은 기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미선은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요. 3일간의 달콤한 여행이 인생 전체를 망쳐버렸다고 말이죠. 손님들 사이에서도 가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호는 대구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아이들과도 만날 수 없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없었어요. 매일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며 그때를 후회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진우는 수진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계획이에요. 수진은 진우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받아들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교통사고라는 불행이 오히려 최고의 행운이 됐으니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 존경스러워요. 진우가 답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진실이 이기거든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에요. 미선과 성호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3일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거든요. 진우의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이 진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어요. 진우는 결혼식에서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지난 시간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끝에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우의 진솔한 말에 감동받았거든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진우처럼 말이죠. 교통사고라는 시련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찾은 것처럼요.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간 진우. 그의 이야기는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진실은 때로 늦게 드러나지만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진우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